안녕하세요, 임용환입니다. 오늘의 캐슬 어택은 그림 하나를 준비했습니다. 과거 교과서에도 실려 있었는데 대체로 학교 다니실 때 한 번은 보았을 그림입니다. 고려시대였던 1232년 몽고군의 제2차 침입 때 바로 이곳 성에서 부국민들이 김윤우의 지휘 아래 몽고군하고 싸웁니다. 그 전투에서 몽고군 총사령관이었던 살리타이가 화살에 맞습니다. 몽고군은 독특한 풍속이 있어요. 사령관이 전사하면 전투 그만두고 귀국하는 겁니다. 그래서 몽고군 전체가 철수해버립니다. 오늘은 그 역사적인 장소,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에 있는 처인성입니다. 이거를 보면 뭐 성이 왜 이래 라고 생각하실 분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이게 여러 가지로 중요하면서 희귀한 유적입니다. 사실 볼거리가 무엇을 보느냐의 차이인데 볼거리가 있는 유적이죠. 그러니까 이게 토성인데 평지에 있는 이런 식의 토성이 사실 거의 이게 유일무이할 거예요. 제대로 남아있는 게. 그래서 토성, 그러니까 성의 발달사에서 빗살무늬 토기 같은 곳이 여기입니다. 그러니까 오늘은 고려 청자가 아니라 대한민국에 하나밖에 없는 빗살무늬를 토기를 본다, 이런 의미로 보시면 이것도 굉장히 새로운 발견이 될 거예요. 밑에서 보면 애게 이거 무슨 담장처럼 생각할 수가 있지만 여기서 보시면 그래도 사람 한 명밖에 못 통과하는 길, 물론 뭐 문이 좀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래서 요 위에 이제 나무 울타리 같은 게 있고, 이렇게 보시면 여기도 결코 그냥 문 열고 그냥 들어오는 데는 아니에요. 문을 열면 이게 성벽 사이로 올라와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공격할 수가 있죠. 우리가 3년 산성 안에 옹성 얘기했던 것처럼 생각보다 좁아서 막상 들어오면 이 위에서 그러니까 밑에서 위로 오면은 또 위에 있고, 나름 그런 구조는 돼 있어요. 그러니까 저기다 울타리를 받고 내가 여기서 수비를 한다 그러면 아래쪽으로도 공격하지만 여기서 들어오는 애를 또 위에서 공격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나름대로 괜찮은 3중 구조예요. 하여간 아무리 저기 허접해 보이고 작아 보여도 거저 얻는 승리는 없어요. 그러니까 유명한 전적지 성에 가보면 나름 자신들의 어떤 구조는 다 가지고 있습니다. 성이 그러니까 돌로 쌓으면 석성이고 흙으로 다져서 쌓으면 토성이에요. 근데 원래는 토성이 더 많았어요, 우리나라에. 근데 지금 우리가 보는 석성도 원래는 토성이었는데 후대에 나중에 개축하면서 성성으로 바꾸는데, 임진왜란 끝나고 나서는 웬만한 데가 다 또 석성으로 축조를 많이 합니다. 근데 삼국시대만 해도 3년 산성 같이 좋은 산성도 있지만 의외로 토성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리고 토성이라고 해서 뭐 비 오면 무너지고 뭐 돌은 때리면 안 들어가는데 토성은 흙처럼 푹푹 들어가는 허약한 성이 아니에요. 그래서 임진왜란 때도 토성도 충분한 방어력이 있다, 잘만 이렇게 하면. 그러니까 토성도 급하면 토성도 쓰자, 이런 말을 많이 합니다. 근데 지금 우리나라가 토성이 보존된 데가 거의 없어요. 대체로 묻혀가지고 저기 잘 흔적이 안 나오고. 근데 이 토성은 독특한 게 평지에 이렇게 담장처럼 쌓은 데잖아요. 그러니까 풍납토성 발견되기 전에는 풍납토성의 백제 수도였는데 초기에, 근데도 토성이잖아. 그러니까 풍납토성 발견되기 전에는 평지에 이런 식으로 쌓아진 토성의 유적이 거의 없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여기 오면 이게 뭐야 그러는데, 실제로는 굉장히 보기 힘든 중요한, 성벽으로도 중요한 유적이에요. 야후, 그렇지, 여기로 와야지. 여기가 제일 낫네요. 이게 지금 그러면 성벽 길이네요? 그렇죠, 여기가 성벽이고 아마 전쟁이 나면 여기다 울타리, 나무 울타리 같은 걸 박겠죠. 그리고 대략 옛날에도 이 정도 높이 한 3m
성벽 높이가 3m 됐을 거라고 하는데 이 성 둘레가 500m가 안 돼요. 500m가 안 되고 요 성벽 높이도 높은 데는 5m, 낮은 데는 3m 정도죠. 그래서 여기는 성벽 자체가 사람들의 접근을 허용하지 않는 게 아니라 그야말로 내가 좀 더 유리한 위치에 서서 적과 그냥 육탄전을 벌여서 막아내는 장소입니다. 이 성이 굉장히 작은데 이게 어떤 그 시대 어떤 큰 영향력이 있었습니까? 여기가 세 가지 비밀의 장소입니다. 첫째, 몽고군 살리타이가 여기 왜 왔는지 아무도 몰라요. 둘째, 김윤우가 어디서 왔는지 왜 왔는지 아무도 몰라요. 세 번째, 여기서 전투가 벌어지고 살리타이가 죽은 건 아는데 도대체 무슨 전투가 어떻게 벌어졌는지 아무도 몰라요. 그래서 세 가지 비밀의 장소입니다. 이 수원 일대가 여기 얕은 구릉이 있고 뭐 이렇게 평야가 좋은데 보시면 산곡 사이에 평야가 있어가지고 그렇게 또 평야가 엄청 넓은 곳은 아니에요. 그리고 지금은 이제 도로도 다 뚫리고 뭐 아파트도 쓰고 그랬는데 옛날엔 여기가 어떤 메인 교통로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크게 보면은 임진강 건너 내려와서 광주 지나서 충주 쪽으로 내려가는 루트예요. 근데 몽고군들이 제일 좋아했던 게 원주, 광주, 충주 이렇게 가는 길이거든요. 근데 여기가 지금 메인 루트는 아니에요. 물론 뭐 군대가 꼭 메인 루트로 가라는 법은 없는데 여기가 그렇게 메인 루트는 아니고 적어도 총사령관이 지나갈 정도면 이게 메인 루트가 아닌데 여기 왜 왔냐. 그래서 우리가 농담으로는 몽고군들은 특징이 자기들은 어쨌든 말 타고 뛰면 아무도 못 쫓아온다 이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특히 주변이 좀 이렇게 평야가 많고 말 타기 좋은 땅이니까 소수도 막 다녀요. 그 사령관들도 뭐 어때 잡을 때면 잡아봐 그래서 막 다닌다고 야들이. 그러니까 총사령관쯤 되는 사람이 뭐 사냥하러 왔거나 뭐 정찰하러 왔거나 그냥 말 타고 돌아다니다가 여기 있는 주민을 발견했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전략 요충이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이 성이 진짜 일개 중대가 아마 안 되는 병력이 들어갈 만한 데라고요. 그러니까 주민들이 대군이 온다 그러면 여기를 지켰을 리가 없잖아. 아무리 용감한 사람도 어디 딴 데 합류하지. 그러니까 몽고군이 갑자기 나타났을 가능성이 되게 높아요. 그런 거 보면은 살리탑이 아주 소수의 병력을 데리고 사냥하러 왔거나 정찰하러 왔다가 여기 뭐 수십 명 옹기종기 있는 거 보니까 야 저거 공격하자 허세 부리다가 활에 맞았을 수도 있고. 어쨌든 여기가 메인 군대가 지나갈 만한 길이 아니고 잘 안 지나간 적이 없기 때문에 좀 판정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그때 이곳을 지휘했던 사람이 김윤우인데 제가 아까 그런 소규모 전투였을지도 모른다라고 말해서 절대 김윤우의 공적을 비하하는 게 아닌데 아무리 소규모 전투라도 하여간 전쟁에서 무슨 공을 세운 사람은 다 능력 있고 뭐가 있는 사람이 세워요. 우연은 없어요. 김윤우는 몽고 침공기에 고려에서 나타난 가장 위대한 장군이자 영웅 중에 한 명이죠. 우리가 다음에 또 한 번 가겠지만 충주산성 전투에서도 아주 맹활약을 하는데 김윤우는 정말 뛰어난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게 성이에요? 네. 완전 흑성이네. 그러니까 평야에 있는 동. 얼마 만에 오셨습니까? 엊그제 온 것 같은데. 제가 20 넘어가면 계산을 못 하거든요. 그러니까 중요한 건 제가 총각대 왔어요. 생각해 보니까. 결혼하신 지 얼마 되셨어요? 25년에서 30년 사이인 것 같아요.